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장률 2%가 위협받고 있는 올해 우리 경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오수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네.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게 우리 경제에서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총 4번인데 그 본격적인 성장 동력이 생긴, 그러니까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로는 3번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1980년, 그러니까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랑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그리고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렇게 3번인데 예. 하나같이 우리 경제에 좀 초대형 악재가 겹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런 석유 파동이나 외환위기 같은 큰 악재는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긴 한데 갑작스럽진 않지만 꾸준히 올해 전 세계 경기를 좀 짓누른 악재가 있죠. 바로 예.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두 나라가 좀 합의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전망이 빗나갔고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 효자 상품인 반도체가 있죠. 예. 이게 업황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하필 올해가 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가치 이런데 민간 투자에 좀 악영향을 끼쳤고요. 그래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얘기를 한 게 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0.2%포인트가 줄었다. 그리고 투자랑 소비까지 줄면서 0.2%포인트가 더 줄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사실 그럼 1.9%나 2%나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상징적 의미가 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효과 때문인데 지금 보시면은 1.9하고 2% 차이가 GDP로 치면은 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받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은 뭐냐면 우리 경제가 진짜 심각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제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민간의 소비랑 투자가 부진한데 이게 더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민간이 위축돼서 정부가 이제 돈을, 그러니까 재정을 지금 확대 투여하고 있는데 이게 큰 효과가 없었던 거가 보죠? 정부는 돈을 쓴다고 쓰고 있는데 예. 이게 경제라는 게 정부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또 받쳐줘야 되는데 이 민간 부분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2017년에 한 연구기관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정부랑 민간의 GDP 성장률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예. 근데 2019년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는 6.4%를 떠받치고 있는데 민간 부분이 1.1% 정도로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런 전망 때문에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해야 되는데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민간 부분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어서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돈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건지요? 좀 아직 쓸 여유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제 추경이 5조 8천억 원 정도인데 이게 규모가 작거든요. 예. 절반 정도는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합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이제 봤더니 4분기 쓸 수 있는 돈이 10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되는데 이제 시간은 4분의 1이 남았는데 더 많이 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지방 정부에서는 재정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써달라 설득을 하고 있고 예. 기금도 동원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유도해가지고 총 동원을 할 생각입니다. 예. 민간은 그렇고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특히 조금 더 개선될 여지는 없는 건지요? 다행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협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더 싸우지 않았다는 상황만으로도 일단은 다행이고 예. 그리고 작은 합의라도 이루어지면 이게 어디까지 싸울지 예측이 안 되는데 둘이 좀 합의를 하면 불확실성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가 생각보다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내수가 너무 부진한 상황이라 물론 상황을 봐야겠지만 저런 대외 악재가 좀 해결이 되면 나중에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저기 반도체 칩이 나와 있는데 반도체가 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수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3%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예. 근데 주가는 올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적은 이렇게 나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시장의 예상이 이렇게 드러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야 좀 관건인데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회복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당장 4분기라도 바닥을 치고 좀만 더 올라가면은 성장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좀 더 나아질 거다 이런 예측이 좀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수호 기자였습니다.